네, 안녕하세요. 세속 성자를 위한 고전 읽기 맹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합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지만 그 유명한 성선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번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까지 성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전국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심란한 시대잖아요. 근데 맹자가 여러 나라를 주유하면서 다녔잖아요. 막 자기 유세를 하면서 써달라고. 근데 왜 안 됐을까요? 그쵸? 인의 지금 누가 통일을 해서 이 중원을 차지하고 중국을 차지하느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을 행해야 됩니다. 왕도 정치를 행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먹힐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좀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해요. 맹자는 정말 자기가 안 먹힐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해도 성선을 얘기했다면 전국시대라면 정말 참혹한 시대잖아요. 인간은 왜 이렇게 사는가를 질문하는데 인간은 선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멋진 거죠, 나름. 공자 제자 다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맹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거가 맹자의 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시에 유행했던 인성론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선무악, 위선위악, 유선유악.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맹자에서 고자장에서 고자랑 대화를 할 때 고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이 입장이죠.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선을 할 수도 있고 악을 할 수도 있다. 인간은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밑에 둔 인용문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약간 그 배경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중국사, 한국사도 모르는 마당에 중국사를 해야 되냐 하지만 우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제일 유명한 선왕이 누구죠? 선한왕의 대표주자. 그쵸? 요순시대라고 하는 요순. 순인데 요가 세웠던 나라가 당이고요. 순이 세웠던 나라가 우예요. 요임금에서 순임금으로는 선양을 하거든요. 훌륭한 현자를 만났으니까 나라를 줘요. 근데 요임금이 순임금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두 딸을 시집을 보내줘. 딸 둘을 한꺼번에. 네, 야곱인가요? 네. 여튼 둘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사는데 정말 현자인 거예요. 그리고 순임금은 효성으로 굉장히 명성이 자자해요. 대단한 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고수라고 불리거든요. 눈이 멀다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그때 사람들이 빗댄 거겠죠. 자기 자식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눈이 있으나 눈이 없는 것 같은 놈이란 얘기겠죠. 고수라고 이제 붙인 거는. 그리고 그 동생으로 상이 있고 그 어머니가 있는데 정말 아버지는 그 집은 전부 악하고요. 순만 착해요. 그래서 순을 자꾸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지붕 고치라고 해놓고 위로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고 우물 파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또 죽이려고 하니까 얘가 굴을 파가지고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순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대효라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장가는 몰래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가 든다고 얘기를 하면 또 중간에서 못하게 하고 뭐 이걸 할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맹자에서 나오지만 불효 중에서 제일 큰 불효가 후손이 없는 거거든요. 결혼 안 하신 분들 불효자죠. 근데 그 후손이 없는 게 제일 큰 불효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님금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장가를 든 것을 군자들은 얘기를 한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후손을 잇기 위해서 갔다 뭐 이렇게 하고, 수님금은 천하를 자기 아버지와 바꾸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죠. 그래서 무엇보다 수님금은 효성으로 명성이 자자하고, 그 다음에 이 수님금은 듣는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정 잡배의 얘기라도 천한 말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고 그걸 들어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귀가 열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수님금이 가진 지고한 덕이에요. 그래서 요임금이 수님금을 알아보고 순에게 줘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같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선양인데 나라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수님금이 이 당시에 이제 중국에 물이 범람해요. 되게 그래가지고 막 금수하고 같이 살았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라는 사람이 치수 사업을 해요. 물을 빼는 사업을 하죠. 이 아버지가 물을 빼는 사업을 먼저 맡았었는데 잘못했어요. 어거지로. 사대강처럼 한 거, 얘기해도 되나? 사대강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절단이 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어서 서력전을 벌이는데, 물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한 치수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물은 바다로 빠지고 짐승들은 숲이나 산으로 가고 이제 사람들은 평평한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의 치수 사업의 공이 매우 커요. 그래서 수님금이 우에게 나라를 줘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선양인 거죠. 근데 우에서부터는 장자상속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우가 세운 나라가 하나라예요. 하우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가 세운 나라가 하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 은, 주 이렇게 왕조로 이어지죠. 다이너스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나라 때 이제 주나라가 동천을 하게 되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일이 하나라가 1000명을 다 하게 되자 폭군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순 시대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폭군의 시대를 걸주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라를 말아먹은 왕이 걸왕이에요. 그럼 얘가 말아먹고 있으면 누군가는 얘를 쳐야겠죠? 그걸 친 사람이 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은나라를 세우거든요. 상나라라고도 하고 은나라라고 하는데 탕이 세우고, 이 은나라도 역시 1000명이 쇠하면 해괴한 임금이 나오겠죠. 그 사람이 주죠. 일부 주라고 쓴 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주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서 주나라가 성립을 했다고 보죠. 공원국 씨의 얘기에 의하면 이 은나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아직 발전되지 못한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국가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교를 못했고 약탈 경제를 일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제사 지낼 때 옆에 가난하고 힘없는 목축하는 부족들한테서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자기네 제사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말하자면 인신공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있다가 내 힘을 가지고 이쪽 가서 막 다 뺏어오고 난장을 피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발전적인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 주나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힘을 키웠다고 해요. 왜냐면 주가 폭정을 저지르고 있을 때 주나라를 세운 토대가 되는 문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을 서백이라고 불러요. 이 맞백자잖아요. 서쪽의 패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문왕 원래는 서백인데 문왕이라고 한 건 나중에 주나라가 성립하면서 조선처럼 도조익조 목조 환조 하듯이 추존을 해서 문왕이 된 거고요. 이 사람은 왕이 됐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나라가 성립될 수 있는 기틀을 닦은 사람이죠. 은나라가 약간 동쪽에 있고 이쪽 주나라는 그거보다 서쪽에서 발원을 했는데 이 서쪽에서 문왕이 다른 부족들 그런 애들하고 협력을 해서 서쪽의 패자가 된 거예요. 힘을 키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인 무왕이 등장을 해요. 실제로 주를 친 건 무왕이 쳤어요. 그래서 무왕이 치고 나서 주나라가 세워지죠. 그런데 무왕이 세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성왕이 즉위를 하게 되죠. 근데 꼬맹이가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신흥 국가에.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주공이에요. 무왕의 동생이죠. 그래서 무왕의 형제들 중에서 주공한테 무왕이 성왕을 맡기죠. 그래서 주공이 성왕을 등에 업고 정사를 돌봐요. 섭정을 한 거죠. 그래서 주나라의 기틀을 다져요. 처음에 이거를 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쫙 쳤는데 이 무왕의 형제들, 주공 또 다른 형제들이 은나라의 유민들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나라의 봉토를 나눠주고 걔네들을 살피라고 그쪽으로 보내놨더니 이 신흥 국가는 언제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손을 잡고 무왕이 왕 됐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주공이 그걸 3년에 걸쳐서 정리를 다 해요. 그런데 주공은 나라를 뺏지 않았죠. 그리고 성왕한테로 나라를 물려줬어요. 이 문왕 때부터 그 아버지 때부터 꿈꿔왔던 계획이 쫙 진행이 돼서 완성이 될 수 있게 주공이 해준 거죠.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수양. 상황이 똑같죠. 수양대군하고. 그래서 당시에 수양이 굉장히 욕을 먹는 거죠. 단종을 보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탄탄하게 유지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주공하고 정반대 행동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공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주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서 저는 송중기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만 공자는 꿈속에서 주공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공이 꿈에 나오지 않자 이제 나도 끝났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그리움이라니. 그래서 주공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이름들을 쭉 알아놓으셔야 돼요. 계속 등장하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고전에 등장하는 이름들인데 이런 관계들을 알고 있어야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가 좀 이해가 돼요. 이걸 읽기 전에 말씀드린 건 여기서도 벌써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함께 볼게요. 공도자가 묻기를 고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함도 없고 선하지 않음도 없다라고 하고 원문으로 밑에 보시면 성무선 무불선, 그러니까 제가 위에다가는 무선 무악, 약간 극단적일 수 있겠죠. 너 날 좋아하지 않아? 그걸
날 싫어해? 이렇게 쓰는 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여튼 본문은 성무선 무불선이라고 해서 선에다 초점을 두고 선불선으로 계속 문장이 쓰여져 있죠. 누군가는 인간의 본성은 선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은 것을 선을 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은 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왔죠. 문왕과 무왕이 집권했을 때는 백성이 선을 좋아하였고 유왕과 려왕이 집권했을 때는 백성들이 포악함을 좋아했다라고 하며 유왕과 려왕이라는 것은 이런 그 시호가 붙으면 묘호가 붙으면 되게 악했다는 뜻이에요. 려나 유가 붙으면 이 왕들은 끝장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누군가는 본성이 선한 이도 있고 선하지 않은 이도 있기 때문에 요임금이 군주가 되었으나 상과 같이 나쁜 사람이 있었고 고수처럼 나쁜 아비가 되었으나 순임금처럼 선한 아들이 있기도 하였고 말하자면 위의 설에 따르면 좋은 군주가 있다면 백성들이 다 선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상황 자체가. 주임금과 같은 폭군이 형의 아들이었고 또 군주가 되었으나 죄송합니다. 참 밤에 쳐가지고 교정을 못 봐가지고 미자개나 왕자 비강 같은 훌륭한 신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주임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 은나라가 거의 망하려고 할 때 이 주임금이 주지육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 하신 분이세요?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주왕이 있었는데 7명의 굉장히 뛰어난 그 충신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주나라는 은나라에 비해서 크기가 매우 작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맹자에서 보면 본문에 은나라의 훌륭한 자제들이 전부 주나라의 제사를 돕고 있으니 어째서인가 1000명이 옮겨왔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혁명이라는 건 1000명이 바뀌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1000명이 바뀌는 건 다른 나라가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은나라의 유민들의 재능 있는 사람들을 주나라가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묘사한 시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우 강성했었기 때문에 주임금 하나는 폭군이었고 물론 쇠퇴도 했겠지만 주임금이 폭군이었지만 7명의 뛰어난 신하들이 있었죠. 미자개, 왕자 비간, 기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왕자 비간일 거예요. 고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충언을 하니까 충신의 배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 맞나? 이러면서 배를 까죠. 그래서 비간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주 같은 폭군이 있었지만 미자개나 왕자 비간 같은 훌륭한 신하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저들은 모두 틀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공도자에게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단언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죠. 역시 이런 그 예로 드는 사람들을 전부 아셔야 맹자에 접근하시기가 훨씬 편안하기도 하고요. 이거 맹자가 답한 내용은 뒤에 이어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3번에다가 또 붙여놨거든요.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는 제가 이것만 인용을 해놓은 거는 공도자가 당시에 유행했던 인성론 3가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용을 쓴 거예요. 이음으로 제가 선악으로 써놨지만 밑에 보면 첫 번째 줄에는 성, 무선, 무불선 호괄, 성, 가히, 위선, 가히, 위불선 역시 선과 불선으로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원문 두 번째 줄에 중간 보면 호괄, 유성선, 유성불선 그러니까 선과 불선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말했는데 무엇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말을 한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공도자가 물어보는 내용을 볼까요? 똑같이 사람인데 누구는 대인이 되고 누구는 소인이 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그 대체를 따르는 자는 대인이 되고 그 소체를 따르는 자는 소인이 되는 것이다. 하자 공도자가 묻기를 똑같이 사람인데 누구는 대체를 따르고 누구는 소체를 따르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맹자가 답하기를 귀와 눈이란 기관의 기능은 생각하지 못해서 사물에 가리워지니 이건 뭐냐면 사물의 영향을 받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사물이 이 귀와 눈에 닿으면 거기 끌려갈 뿐이다. 마음이란 기관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니 생각하면 그 이치를 얻게 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니 이는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 준 것이다. 그 먼저 그 큰 것을 확립하면 그 작은 것이 능히 빼앗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대인이 되는 이유일 뿐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본성은 차이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과 본성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본성이라는 게 크게 발전해서 나를 뒤덮어 버리게 되면 본성 자체가 지장을 받고 덮여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입장에서 순자하고 맹자가 결별을 해요. 순자는 성악설이라고 하는데 맹자하고 대척점에 있는 성악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성악설의 형태 자체가 맹자랑 다른 건 아마 한비자, 상황 그쪽이겠죠. 법가 쪽이겠죠. 순자는 뭐라고 했냐면 날 때부터 눈과 귀에 감각적 욕망이 있어서 고운 목소리, 미색을 좋아하고 이건 저만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귀를 쫑긋 세우고 눈과 귀에 감각적 욕망에 지배당하셔야 되는 순간이에요. 눈과 귀에 감각적 욕망이 있어서 고운 목소리와 미색을 좋아하고 이 본성을 쫓기 때문에 음란이 발생하고 예의, 의리, 법식, 사리는 사라진다. 어떤 사람이 도를 받들어 학문하여 일심전력으로 사색하고 고찰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선을 쌓으면 마침내 신명에 통하고 천지와 나란히 셋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성인이란 인간이 노력을 집적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매우 비슷하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성선이라고 해서 맹자가 성선이라고 해서 얘를 내버려둬도 얘는 선하게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게 가리워진 것들을 드러내서 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순자가 인간의 성은 악하지 라고 말했는데 나중엔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해서 선을 쌓아가게 되다 보면 너의 감각이 아니라 너의 본능에 충실한 게 아니라 익힌 도덕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라고 해서부터 출발을 하고, 순자 같은 경우는 인간에겐 총명이 있다 라고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총명함이 그것들을 해결해 낼 수 있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이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성선설이 대두될 때마다 나오는 맹자의 구절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해요. 이거는 한번 따라 읽어보실래요? 아까 동양학에 대한 관심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토를 붙여서 뒤에 원문을 읽을 거예요. 토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문을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토를 붙이는 기관에서 배웠고요. 토를 붙이면 제 생각에 유익한 건 뭐냐면 토를 붙이는 순간 내 해석의 70%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문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내 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를 붙이면서 읽는 것이 나중에 문장을 볼 때 저는 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토를 붙여서 읽어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맹자왈 따라 읽으세요. 맹자왈 인계유 불인 인지심 하니라. 인계유 불인 인지심 하니라. 선왕이 유 불인 인지심 하사. 선왕이 유 불인 인지심 하사. 사유 불인 인지정의 시니. 사유 불인 인지정의시니. 이 불인 인지심으로. 이 불인 인지심으로. 행 불인 인지정이면. 행 불인 인지정이면. 치천하는 시천하는 가운어 장상이니라. 가운어 장상이니라. 소위 위 인계유 불인 인지심자는 소위 위 인계유 불인 인지심자는 금이니 금이니 사견 유자 장입어 정하고 장거 정하며 개유 출척 측은지심 하나니 대유 출척 측은지심 하나니 비소위 납교어 유자지 부모야며 비소위 납교 유자지 부모야며 비소위 요예어 향당 부모야며 비소위 요에어 향당 부모야며 비오기성이 연ян이다. 비오기성이 연하니라. 유시관직컨대 유시관직컨대 무측은지심이면 비인야며 무수근지심이면 비인야며 무수지심이면 비인야며 무수지심이면 비인야며 무사양지심이면 비인야며 무사양지심이면 비인야며 무시비지심이면 비인야니라. 무시지심이면 비인야니라. 측은지심은 측은지심은 인지다냐요. 인지다냐요. 수오지심은 수오지심은 의지다냐요. 의지다냐요. 사양지심은 사양지심은 예지다냐요. 예지다냐요. 시비지심은 시비지심은 지지다냐니라. 지지다냐니라. 인지유시 사단야는 인지유시 사다냐는 유기유 사체야니 유기유 사체야니 유시 사단이 자위 불능자는 유시 사단이 불이 불능자는 자적자야요. 자적자야요. 위기군 불능자는 위기군 불능자는 적기군 자야니라. 적기군 자야니라. 범유 사단어 아자를 범유 사단어 아자를 지계 광이 충지의면 지게 광이 수지의면 약 화지 시연하며 약화지 시연하며 천지 시다리니 천지 시달리니 군능 충지면 군능 충지면 조기보 사해요. 조기보 사해요. 구불 충지면 구불 충지면 부족이 사 부모니라. 부족이 사 부모니라. 어떠세요? 읽어보시니까 재밌으세요? 한문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심지어 성도까지는 시키지 않겠어요. 맹자왈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건 익숙치 않아요. 서양 학문을 해서 처음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서당식으로도 한번 배워봐야 된다면서 방학 때 데리고 가셨는데 가서 성독을 시키셔가지고 저한테 해보래요. 그래서
첫음을 뭘로 잡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나 무슨 얘기를 하냐고 제가 첫음을 물어본다고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여튼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게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소리를 내시면 여러분이 의미절로 끊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모르면 의미절로 끊질 못해요. 그럼 나는 한문의 문형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죠. 인계유 불인인지심이 아니라 인계유 불인인지심이라고 의미 단위로 끊어 읽으면 내가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문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소리 내서 글자만 보시지 마시고 음독을 하셔야 빨리 늘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익히시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한자 자격 능력이 몇 급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 참 그렇긴 하지만 한자를 익히시는 것보다 저는 한문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영어 보캐블러리 22,000을 해도 내가 안 쓰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문장 속에서 그게 습득이 되면 내가 그 단어를 알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익히시는 것보다 한문을 하시는 것이 한자도 자연스럽게 익혀지면서 왜 이 글자 이렇게 쓰이고 있는지 한자에 대한 이해도 되게 높아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열심히 하시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저에게 와서 배워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6강이나 이런 것처럼 와서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재미가 생기신다면 강독을 해보시면 좋아요. 네, 소리내서 읽고 일일이 해석해보고 일일이 해석하면서 한문도 익히고 내 생각도 누군가가 이렇대가 아니라 나는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글에 접근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읽어보시니까 학창시절이 떠오르시죠? 학창시절에 배웠던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다 나오죠. 사단이 나오죠. 여기가 사단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인계유 불인인지심, 불인인지심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한문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인정의 기본이죠. 인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한정사. 이거가 불인인지심에서 나오고 불인인지정으로 행해지는 거죠. 차마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뭘 하지 못하냐면 해치거나 모질게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차마 사람을 나쁘게 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인정이고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하게 타고난 사람만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맹자로서는 성선의 선택이 필수적인 거죠. 누군가만 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모두 있다고 하면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모두 참아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니 선왕이 차마 사람을 모질게 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정사에 둔 것이니 차마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차마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정사를 행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즉 매우 쉽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부터 복종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좋은 불인인지심, 불인인지정이란 뭐냐. 이른바 사람들이 모두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은 자 예를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뒤에 얘기는 어떤 꼬맹이가 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는데 어떤 꼬맹이가 우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물에 빠진다라기보다는 얘가 뭔지 모르고 우물에 들어가서 이제 곧 빠지기 직전인 거죠. 그걸 보게 되면 누구나 깜짝 놀라고 아주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동하는 이유가 내가 이 꼬맹이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부모하고 친분을 트거나 뭐 친분을 트려고 해서도 아니고 내가 제가 그 꼬맹이를 구했대 라는 명성을 그 향당 시골 사람들에게서 그 모임에서 혹은 내 친구들에게서 그걸 얻고자 해서도 아니고 혹은 저 나쁜 놈 그걸 안 구해줬네 라는 비난이 나한테 들리는 게 싫어서 그걸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득이 있어서 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우물에 들어가려는 아이를 보면 깜짝 놀라고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본다면, 이걸 가지고 본다면 측은지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사람이십니까? 수호지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를 분간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뒤에 사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이고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의의 단서이고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은 예의 단서이고 시비를 가르는 분간하는 마음은 지혜의 단서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단자가 무슨 단자게요? 실마리,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실마리라는 거는 이렇게 꼬랑지가 뽁 나와서 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이 사람 안에 인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그 실마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인의 예지가 있는데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거를 가지고 가면 그것이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beginning, for beginnings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단서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사단이 있는 것이 모두 사람들에게 사지가 있는 거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사단이 있는데도 나는 인의를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거고 우리 군주는 안 돼.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군주를 해친다는 거죠. 군주를 해치는 자라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예? 참 깝깝하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사단을 넓히고 가득 채우면 불이 처음 타오르는 것 같고 샘이 처음 솟아오르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단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부 처음 타오르고 샘이 처음 솟아오르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얘네들을 다 채우고 나면 사해도 보존할 수 있다는 거는 천하를 지켜낼 수 있다는 얘기고 세상 전체를.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자기 부모도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공도자가 물어봤잖아요. 누구는 성을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이렇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여기 있어요. 맹자가 답하기를 그 정으로 말하자면 선을 할 수 있으니 실정으로 말하자면 선을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내가 말한 선하다는 것이다. 불선을 하는 것으로 말하면 타고난 재질의 죄가 아니다. 타고난 자질 같은 거죠. 측은지심을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수호지심을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사양지심만 공경지심으로 바뀌었죠. 를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시비지심을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 측은지심은 인이고 수호지심은 의이고 공경지심은 예이고 시비지심은 지이다. 인의 예지는
바깥으로부터 나를 녹여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유한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구하면 얻고 놔버리면 잃는다고 하였으니, 혹은 선악의 거리가 서로 몇 배씩 차이가 나서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은 그 자질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본성은 선한데 그거는 바깥에서 내가 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생각해서 화기충지, 넓히고 가득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나서 마치 사람들이 누군가는 선이 착한 것, 뭐 원래 본성이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타고나길 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내부에서 선을 할 수 있는 힘이 네 안에 내재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고 맹자는 얘기를 해요. 주희는 이 말이 되게 좋았대요.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도 요순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약간 동기가 되나요? 근데 되게 옛날 그러니까 유학에서의 공자 시대의 성인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덕으로만 성인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인이라는 개념에 그 사람의 덕도 포함되지만 그 사람의 정치적인 능력, 그러니까 즉 천자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위치였던 거죠. 맹자가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성인의 개념을 이렇게 바꾼 거죠. 정치가 여야만 했던 개념을 이제 덕을 쌓은 일반인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조금 아마 그냥 성인을 지금 시대의 성인이라고만 생각하셔서 논어를 읽으시거나 하면, 맹자를 보시거나 하면 왜 이걸 성인이라고 써놨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눈에 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들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걸 했다고 성인이라고 부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맹자가 말하기를 풍년에는 젊은이들이 넉넉해서 선행을 하고 흉년에는 젊은이들이 많이들 포악하게 구니 이는 하늘이 부여해준 재질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빠뜨린 것이, 어디로 풍덩 빠뜨린 것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시절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로 빠져버린 거죠. 이제 모맥을 파종하고 북돋워주되 그 땅이 갈고 심는 시기도 똑같으면 싹이나 자라서 하짓대가 되면 모두 여문다. 비록 똑같지 않은 점이 있기도 하니 땅의 비옥도가 다르고 비나 이슬이 길러주는 것이나 사람이 길러주는 것이 고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렇지만 모두 여문다는 거죠. 그러므로 같은 류인 것은 대개 서로 비슷한 법이니 어찌 유독 사람에 있어서만 그것을 의심하겠는가. 성인과 나는 동류이다. 사람이라면 동등하게 선한 본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나 나나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용자가 말하기를, 용기 있는 자가 아니라 용룡자를 써요. 학원 다닐 때 용자가 미자를 얻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용자가 말하기를 발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신을 만들어도 그것이 삼태기가 되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였으니 신발의 모양이 서로 비슷한 것은 세상의 모든 발이 같기 때문이다. 내가 신발을 만들기로 해놓고서 가방을 만들지는 않게 되는 것은 치수가 약간씩 차이가 날 뿐이지 사람 발은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입이 좋아하는 맛이 모두 같기 때문에 여가는, 이 사람은 관중이 되게 예뻐했던 사람이에요. 제환공의 모사가이자 재상이었던 관중이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여가를 버리지 못해서 제환공이 좋아했던 사람. 제환공이 좋아했던 사람인데 제환공이 여가를 버리지 못해서
말년이 그렇게 비참했다고 하죠. 그럴 만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얘가 요리사인데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요리에 바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뭐라 할 말을 잃게 되는. 그래서 관중은 여가를 제왕공에게서 요리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떼놓든지 붙이든지 이 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포수가는 그거를 못했어요. 관중이 제왕공보다 먼저 죽은 게 제왕공의 불행이죠. 그래서 포수가가 관중의 빈자리로 들어가게 됐을 때 포수가는 무조건 여가를 내쳤고, 제왕공이 여가가 보고 싶다고 막 엉엉 울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더는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여가를 다시 데리고 왔는데, 정말 그 전횡을 눈은 뜨고 볼 수 없는 전횡을 저지르다가 제왕공을 유폐시켜서 죽이죠. 그 바깥을 보지 못한 한참을 지내다가 아마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가예요. 근데 여가는 세계적인 요리사인 거죠. 여기서는 미쉐린 가이드 별 5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가는 먼저 내 입맛을 안 자이다. 그래서 내 입맛이라고 쓴 거죠.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걔는 입맛을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 가령 입맛의 본성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 마치 개와 말이 인간인 나와 동류가 아닌 것과 같다면 세상이 어찌 모두 여가의 요리를 맛있다고 즐기겠는가. 맛에 있어서는 세상이 반드시 여가의 맛을 원하니 이것은 세상의 입맛이 서로 같기 때문이다. 좋은 음악을 즐기는 귀도 그렇고 예쁜 사람은 누가 봐도 예쁘게 느끼는 눈도 그렇다. 여기 본문에 보면 되게 미색이 뛰어난 사람 이름이 있는데 걔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는 건 눈도 아니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입이 맛에 대해서, 귀가 소리에 대해서, 눈이 미색에 대해서 다 똑같이 즐기는데 마음에 대해서만 유독 똑같이 옳게 여기는 바가 없겠는가? 마음에 똑같이 옳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치와 의의를 말한다. 성인은 우리 마음에 똑같이 옳게 여기는 바를 먼저 아셨다. 그러므로 리와 의가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은 고기가 입에 착 붙는 것과 같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와 의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맹자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맹자가 되게 말을 잘해요. 되게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여튼 성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보편성, 인간이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걸 먼저 체현하신 분일 뿐이다. 그래서 성인을 나중에 인륜의 극치라고 하죠. 인륜의. 그래서 등문공 상에 보면 안현이 말하기를, 그 맹자가 인용한 부분이에요. 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일을 하는 자는 또한 이 순임금과 같다 라고 하죠. 그래서 무진장 가능성을 열어주죠. 이 사단이라는 것이 인간의 사회관계에 표현된 것이 일륜 혹은 오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인은 일륜의 극치. 그래서 성인이 표준을 세워서 이것이 인간의 참다운 삶이다 라고 제시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때 가장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을 거라는 거죠. 이루상에 보면 인의 실제는 부모를 섬기는 데 있고 의의 실제는 형을 따르는 데 있다. 지의 실제는 이 두 도리를 잘 알아 잘 견지하는 데 있고 예의 실제는 이 두 도리를 잘 등급을 나누어 격식화하는 데 있으며 악의 실제는 인과 의를 즐기는 데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결국 이 사단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사회 질서가 정리가 된다고 보는 거죠, 맹자는. 그렇죠? 지금 전국 시대는 모든 게 혼돈된 시대잖아요. 거기서 질서를 잡을 방법은 이 오륜을 다시 일륜을 다시 세우는 거라고 본 거죠. 재밌는 부분, 그 맹자의 자포자기가 나와요.
우리는 뭘 안 하는 거를 자포자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포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 해치는 자는 더불어 말할 수 없고 스스로 버리는 자는 더불어 일할 수 없으니 입만 열면 예의를 비방하는 것을 자포라고 하고 나는 인에 거하고 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자기라고 한다. 스스로를 버리는 것. 이는 사람의 편안한 집이요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거늘 편안한 집을 비워놓고 거하지 않고 바른 길을 버려두고 그 길로 다니지 않으니 해석하도다. 그러니까 자포자기는 예의 그까짓 거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자포고 예의가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그걸 할 능력이 안 된다고 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자포자기라고 해요. 재밌죠?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는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어서 진짜 사람이 거하면 편안하고 당연히 좋은 길로 다니는 것이 사람에게 편하지 않으냐. 그런데 왜 하지 않는지 난 참 애석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맹자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인과 의를 사람의 자연스러운 것처럼 얘기하는. 비난도 많이 받지만 저 역시 맹자가 백조냐 그렇게 물어보면 백이냐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고민하고 왜 인간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라고 얘기해야 될 시점에 인간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로 해서 성선설은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이내시즌 부모를 섬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는 사람 인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사라고 해야 되나? 이거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의는 이런 개념이 제가 느끼기에는 강해요. 그래서 이게 예지 생인지 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용에 나오는데 친한 이를 친히 하는 것이 인이고 존현이 의예요. 그런데 친한 이를 친히 할 때 내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한 것과 일단 촌수가 다르잖아요. 나와 작은 아버지와 이것들의 등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친한 것이 감소하는 거. 그 다음에 어진이를 높이는 거, 형을 존경하는 거, 장자를 받드는 거, 그것이 의인데 그것이 등급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내가 낫다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아까 예에서 제가 등급을 나누고 격식을 갖추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라는 건 그거예요. 인과 의의 등급을 제대로 나눠서 질서를 잡는 거, 그걸 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할 줄 아는 게 지인 거죠. 거기서 악이 들어가면 이것을 일상에 편안하게 느끼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런 개념이에요. 저는 중간 선하기도 하고, 선한 것이 없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한 가능성도 있는데 매우 악하죠. 그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냥 악하고 이기적인 것 같은데
그 시카고가 미국의 시카고가 정말 악한 도시였잖아요. 뭐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도시였잖아요. 근데 세상엔 정말 또라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돈으로도 회유할 수가 없고 협박으로도 회유할 수가 없고 그냥 나는 그걸 바로 잡아야 되고 걔를 때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같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한 일도 결국은 매우 똘기충만한 행동이고요. 국가의 부의 근원 자체를 옳지 않은 걸로 옳지 않다는 이유 하나로 흔드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이 내면에 원래 갖고 있는 힘이 없으면 교육만으로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누구나 그 교육을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네들은 다른 유전자가 있나 보다라고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유전자 검사를 꼭 해봐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도 악하다고 계속 가다가도 이따금씩 돌출되는 인간의 가능성? 그걸 보면 선한 부분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양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루시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영화를. 거기 보면 그 루시가 이제 그 매우 특별한 인간이 돼서 미스터 장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래서 미스터 장이 문신을 하고 있을 때, 우아하게 문신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다 칼을 딱 꽂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칼을 딱 꽂고 너는 지금 너의 고통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은 고통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게 가려져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업할 때 그 영화를 인용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희노애락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일어나서 우리를 가릴 때 정말 미스터 장 같은 경우에는 이유도 뭣도 따지지 않고 쟤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 분노가 얘를 뒤덮었기 때문에. 근데 루시는 사실 처음에는 미스터 장에게 이런 어떤 분노를 느끼는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루시가 새로워지고 나서는 그게 전혀 사라져요. 그래서 얘는 나에게 생성되는 이 지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가고 미스터 장은 완전히 아웃 오브 안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는 좀 정말로 인간의 희노애락 같은 감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것들이 내 어렸을 때부터 점차 쌓이고 쌓여서 내가 그거를 제대로 조절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계속 쌓이고 나면 그것이 나를 뒤덮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자라서 인간은 왜 이런 존재인가를 물을 때는 이미 우리는 그게 다 내 생각인 것처럼 굳어진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맹자시대에 종교가 등장하는 장면은 없고요. 종교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가 등장하는 장면은 등장을 안 하고요. 이 유학 자체가 매우 재밌어요. 종교적이기도 하고 이 종교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정치를 지향해야 하는 매우 특수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희가 다시 그걸 나와서 유학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이미 도가하고 불가는 엄청나게 많은 이를테면 우주론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유가는 그게 이제 논어나 맹자로는 잘 안 되는데 얘기 속에서 대학과 중용을 발견하면서 중용의 처음 시작이 그거거든요. 천명지위성, 천명을 성이라고 한다. 솔성주의도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다 라고 해서 자신의 그 논의를 매우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종교랑 싸워야 되는 학문이면서 정치학이면서 동시에 철학이면서 종교학까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우주론을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이 배태 자체가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이라는 것을, 하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맹자만 해도 그 천명이라는 것이 약간 어떤 하늘이 부여해주는, 그래서 조금 더 하늘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관심 있으신 순자의 하늘은 자연의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노자도 이미 그런 하늘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종교라는 건 별로 없고 그냥 그때 점친 거, 은나라 때는 거북점 치고 주나라 때는 시초점 치고 그런 정도지 어떤 종교가 다뤄지는 거는 없고, 유학 자체가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성, 종교 책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정치서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본 사람은 유학은 철저히 윤리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독행지도 역시 배웠으면 행해야 되는 것도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종교적으로 느껴지면서 배운 사람들은 다 정치에 가야 했고,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서양하고 그런 게 느낌이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누구지? 신정근 씨인가? 그분이 맹자 쓴 걸 보니까 줄리앙이란 사람이 맹자, 그러니까 서양에서 맹자를 발견했을 때 어떤 충격, 그래서 더 이상 외부에 신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측은지심으로 인간과 인간을 어떻게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매우 획기적인 생각이라고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봐도 많이 다르겠구나. 오늘 듣는 질문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잊어버렸던 분위기들. 아, 서양 학문을 하신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구나 라는 느낌이 새롭게 좀 드는 저도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희의 맹자는 저도 그 이후의 발전 상황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중국은 어쨌건 계속 육아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거든요. 계속 육아를 통치 이념으로 삼다가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끝나게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대 중국은 정말 그 인의의 통치나 인의의 사상을 뭘 어떻게 하기보다 수출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 어차피 사상 자체가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이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맞출 수 있을까, 뭐 이래서 좀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정말 공자를 좋아하거나 알거나 뭐 맹자를 그런 느낌보다 중국에 가보면 느끼는 게 공자 쇼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그래서 아마 그 CEO들 책이나 무슨 거기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고전을 발췌한 중국 책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읽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